가장 먼저 아셔야 할 내용은 이 고주파 절제술이란 치료법이 어떤 환자들을 위한 것이냐, 그런 내용이겠죠. 아주 기본적인 내용 두 개. 하나는 양성결절인 환자들이 하시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.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. 양성인 환자가 해야 한다. 이런 무슨 뜻이냐면요. 세포검사나 조직검사로 양성인 결과가 최소한 2번 이상 나온 환자들이 이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. 이게 왜 그러느냐? 고주파 절제술은 우선은 수술처럼 이렇게 뭘 떼내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혹 속에 암세포가 있었어요. 근데 암인 걸 모르고 고주파로 치료했다는 얘기죠. 암세포도 죽기는 죽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암은 후속 치료도 필요하고 좀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런 걸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난 치료됐어 이렇게 하고 지내다 보면 나중에 재발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양성이라는 게 확실해야 되는데 세포검사나 조직검사로 최소한 2번은 괜찮다고 나온 사람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다. 이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그 반대로 이게 양성이 확실치 않은 분들은 고주파 절제술의 대상이 아닌 거죠. 저희 병원에 이런 환자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. 이게 세포검사를 해봤더니 뭐 혹은 별로 안 큰데 세포가 약간 찝찝하니까 고주파로 그냥 태워버리면 속 시원하지 않느냐. 그런 경우는 고주파 절제술의 교과서적인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. 그 부분을 분명히 해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 고주파 절제술은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하시는 겁니다. 자, 혹이 있으면 무슨 증상이 있는데요? 저는 혹이 있지만 뭐 혹이 있는지도 모르는데요.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고주파 절제술의 대상이 아니십니다. 혹이 많이 커지면은요, 이렇게 막 침 삼킬 때 걸리는 느낌도 나고요. 볼록하게 보이는 거, 그게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는 분도 계시죠. 조금 더 많이 커지면 기침이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묵직하게 아프거나 가래가 자꾸 껴서 이렇게 헛기침을 자꾸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. 이런 분들은 아까 왜 2번이나 세포검사에서 암이 아니라는 거 밝힌 다음에 치료한다고 그랬죠? 예, 암이 아닌 게 확실하지만 불편해서 치료하시는 거죠. 예, 이런 분들이 치료하셔야 되는 거고요. 이게 지금은 당장 증상이 없지만 자꾸 볼 때마다 커지는 걸 보니 결국엔 증상이 나오겠구나. 이런 분들이 또 치료하실 수 있죠. 그래도 너무 조그만 땐 치료하지 말아라. 최소한 2cm보다는 클 때 치료를 하자. 그게 이제 교과서적인 원칙입니다. 그래서 뭐 1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고주파 치료해 주세요. 이렇게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치료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. 그리고 증상이 나는 지금 없는데 이거 치료해야 된다. 이런 얘기 들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아닙니다. 이런 분들은 치료 대상이 아니십니다. 제가 한 가지 좀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. 양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예, 원래 갑상선 고주파로 결절을 치료하는 거는 양성 결절인데 증상이 있을 만큼 큰 환자들, 그런 분들 치료를 했었죠. 제가 말씀드린 양성인 점이 확실치 않은 경우, 이런 경우는 뭐냐면 세포검사 했는데 양성도 아니고 악성도 아니고 뭐 여포성 종양, 비정형, 이형성 이런 경우들이거든요. 이게 되게 찝찝해요. 수술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. 그럴 때 고주파하면 좋지 않겠냐. 그거는 아직까지 고주파 하시면 안 되는 케이스다.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오늘 어떤 분들이 고주파해야 되느냐 그걸로 말씀을 시작드렸는데요. 이제 고주파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치료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드릴 얘기들이 꽤 있어서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려고 합니다. 궁금하신 점은 저희 그 댓글창에 달아주시고요. 여러분들 치료 잘 받으시고요. 모쪼록 이 기술이
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위드심우연의 심정석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